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7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재명이요. 4가지 이유 정도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당내 싸움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당 통합을 두고 민주당 내 비당권파 그리고 당권파 친명 대 반명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란은요. 당연히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여권의 반발입니다. 여권의 반발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재명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시 레임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당내 싸움이 정부와 여당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관세협정입니다. 관세협정, 오늘도 뭐 김정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관세협정, 미국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관세협정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재명 뭐 자기가 잘한다더니 그건 다 거짓말, 구라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SNS를 하고 있는데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도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SNS 캄보디아어로 썼다가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군 무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논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서 SNS 밤에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심지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몽둥이가 날라와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벌써 3가지 몽둥이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재명이 목숨 걸었던 이것. 바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이재명은요. 경기도지사 때부터 평화부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부지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과거 문재인 때 문재인이 박원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강원도지사 데리고 북한으로 갈 때 이재명만 쏙 빼놓고 갔죠. 그래서 이재명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북한과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김정은을 만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김대중, 문재인 때도 끄지 않았던 대북 방송을 껐고요. 심지어는 국회 가면 노동신문이 있죠.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국립과 관련된 뭐 이런 관련된 도서관이나 뭐 이런 곳에는 노동신문이 지금 막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민주당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구독료 그것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죠. 또 하나 통일부에 정동영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저자세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농수산물 북한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수천억 달러를 갖다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완전히 저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북한이 미국과의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에 북한을 간해만해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김정은으로서는 이재명을 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자, 김정은으로서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국가로 미국과 거래를 하는 것이 그들의 꿈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재명 필요 없죠. 북한 입장에서도 이재명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재명은 미국한테 가가지고는 고자세 보였다가 북한한테 가가지고는 저자세 보여가지고 미국과 북한에서 자기가 뭐 평화로서 뭐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제가 뭐 거기서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 다 헛꿈 되는 거죠. 그거 다 개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왕따 되는 거죠. 이재명이 미국과 북한한테 왕따 된 것뿐만 아니라 캄보디아한테도 왕따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왕따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완전히 전 세계로부터 몽둥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재명을 향한 모든 것들이 내리막길로 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주말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배변. 왜 투표만 하면 뚜껑만 열면 왜 민주당이 이기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선관위를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26일에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어떻게 줬느냐?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플러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획득하고 나서 플러스 3년이 지나면 선거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거권을 주는 거 3년이라는 거 실거주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다가 선거 때만 들어와서 투표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젊은 친구들은 원정 투표라고 해가지고 2030에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주권만 받아서 실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닌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주느냐? 그럼 미국이 우리 주느냐? 영주권 받으면 우리한테 주느냐? 안 줍니다. 그럼 일본이 주느냐? 애초에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영주 외국인 투표권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제1동포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투표권 줍니까? 안 주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투표, 외국인 누구입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이 어떤 나라, 이 사람이 뭐 중국인이고 뭐 대만이고 필리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선관위에서 그 사람의 국적을 적어 놓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국회에서 알아보니까 무려 외국인 투표 자격 중에 81%가 중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이 법이 통과됐을 때 2006년도에 지방선거 당시에는 6,726명의 외국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6,000명 고작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무려 15만 4,559명이 참여합니다.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20년 된 사이에 6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81% 그것이 바로 11만 3천 명인데요. 이 11만 3천 명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요.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선거할 때 들어와서 투표만 하고 다시 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백주대낮의 대한민국 선거판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선관위는 외국인 명부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요. 어느 국적인지 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지 중국인들은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의 이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올 수도 있죠. 공산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 겁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지적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도 바로 이럴 거예요. 아이고, 구구 같은 생각하고 있네. 구구네. 제가 무슨 폭력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누구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극우입니까? 이 얘기하면 극우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투표지 이거 한번 열어보자. 투표지 한번 점검해보자 했는데 대법원은 어떻죠?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나 합니까? 그것도 나오지도 않고요. 투표지 가져가면 보지도 않고 눈 닫아버립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입구에서 컷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토론이라는 거는 찬반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지적인 영역이죠. 자, 그런데 투표와 관련된 거는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죠. 이건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검증에서 나오는 결과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의 영역으로 끌고 간다는 건 뭐죠? 이런 것들을 눈 감겠다.
똑같이 대법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날이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심들이 모아져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관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 원정투표와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 유지, 지방선거 본질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이 선거권을 없애자라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 국민 여론도 외국인 참정권 배제에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죠. 한국리서치가 중앙일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요, 특정 정당 지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에 이 여론이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2030들의 이 표심을 잡아야만이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집회가 되고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의원들 자체가 여기서 한번 뭐 애헴하던 사람들, 판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 갔다 오니까 실제로 활동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장동혁 대표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할 때 그동안에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했던 그리고 당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그리고 그 국회 보좌관도 활동을 오래 했던 이런 현실성 있는 투사들을 갖다가 이 지방선거에도 투입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투입하고 민주당이 하듯이요. 어떤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쪽 진영에서 그냥 자기 일 잘하던 사람 교수나 판사나 뭐 검사나 그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분탕질해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인재 영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이 당이 점점점 민주당보다 훨씬 더 투쟁 있는 당이 된다는 거죠. 자,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선거에서는요. 그동안에는 계속 언론들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왔어요. 야당 심판론. 야당이 무슨 심판을 당합니까? 야당은 심판 당해서 야당인데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야당 심판론을 들고 왔는데 분위기가 이재명의 중간평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내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뭐 이현주 이하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한 해 만에 그래서 합당 문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는 재밌는 게 있죠. 포인트가 뭡니까? 정청래와 이재명의 당권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지방선거에 대통령이 입김을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했죠? 수평적 당정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당에 선을 긋고 하지 말아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한테는 그런 얘기 합니까?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에 완전히 당의 총리로 행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들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정청래가 원하고 있어요. 왜냐? 정청래가 당권을 딱 쥐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뭐 지방자치자 위원장 이런 기초단체 위원장들을 쭉 보니까 이재명이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놓은 겁니다. 자, 자기 사람 다 심어놓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천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조용한 이유도 어차피 내 사람 다 심어놨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정청래가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 김민석을 내보내서 김민석으로 바꿔가지고 다음 총선에 또 이재명 사람들로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문재인처럼 수사 안 받으려고 지금 이런 작전 쓰고 있는데 정청래가 보통입니까? 이 당내에
그러니까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당내에서 했던 게 뭡니까? 대학교 때 했던 게 뭡니까? 다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은 투쟁한 적 있어요? 이재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내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 조국혁신당한테 자리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친명을 좀 몰아내자,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이렇게 반대, 합당을 반대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여기에 정청래 조국이 합당하는 건 이미 뭐 이제 강을 건너게 된 거죠. 거기다가 누가 이제 정청래 편을 드느냐? 김어준이 편을 듭니다. 자, 김어준이 편 드는데 유시민까지도 여기에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그동안에는 이재명이 이렇게 당에서 말에 무게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해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해찬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내의 이런 싸움은요, 반드시 공천권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합당을 밀어붙이게 된다면은 지분, 공천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재명한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내에 발목 잡는 세력이 새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어도 돼. 이제 다음 정권은 우리가 잡을 거야 하면서 이재명이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 당에서 발목을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은 어떡합니까? 이재명은 민주화 운동 해본 적 없죠? 이런 싸움 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김어준도 자기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당정 불협화음 이슈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당무에 개입하면 당무에 개입했다. 그리고 갈등이 길어지면 방치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이재명은 결국에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 결국에는 여당의 분열, 그리고 지방선거의 성적, 레임덕 프레임, 이게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이재명을 치게 된다는 거죠. 자, 국내 이슈는 이재명이 이렇게 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환율 폭등. 이 환율 폭등은 여러분 다 아시죠? 환율 지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안 되죠. 일본도 통화스와프 안 할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대미 투자법 통과되면 200억 달러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외환 IMF 오는 거죠. IMF가 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돈 풀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어떻게 하죠? 4조 지금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50조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YS가 왜 그랬습니까? IMF 오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북 관계. 미북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왕따 되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이 직거래를 하는데 이재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민주당은 당내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열하면 필패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오늘 한겨레가 이런 제목을 썼어요. 장동혁의 승부수 통했나, 직걸라에 쏙 들어간 사퇴 요구.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 요구 누가 하겠습니까? 찌질이들밖에 안 됐어요. 한동훈 걔가 자신들의 직도 못 걸고 오세훈 시장 와가지고 뭐 직걸라는 거는 뭐 민심을 거스리네 어쩌네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왜 낙마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투표 누가 붙였죠? 자기의 직 걸고 무상급식 그거 반대한다고 하면서 직 걸어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오세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장동혁 대표의 이 직을 걸라는 요구에 뭐 민심을 거스리는 어쩌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홍준표 시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5선 포기하고 차기 당권 도전으로 방향을 전환했냐?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성동구청장한테도 밀리는 이런 판인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동혁 대표 흔들어서 당권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준석한테 가가지고 개혁신당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은 다른 사람 내세워서 선거 치르면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나오든지 나경원 의원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도 오세훈보단 낫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계는 완전히 쏙 들어갔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체 당원의 4분의 1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가입한 당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한동훈계가 반대, 또 뭐 소장파라는 사람들, 지들이 무슨 소장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반대, 조중동 언론이 장도연 대표 공격해, 어느 하나 편도 없는데 오로지 당원들만이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장도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길을 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지금 민주당은 분열하고 있죠? 저 분열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 직전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쪽도 하나가 될 거고, 그럼 이쪽은 또 분열해야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중도는 어떻게 한다? 정책으로 온다. 그래서 장도연 대표가 16세 이하 선거권을 하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정책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중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분명히 국민의힘이 잘 이용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재명의 레임덕까지도 잘 공격을 해서 이 레임덕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